16번에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왔죠. 일단은 현실주의는 본질은 국익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 비치는 영향력을 과대과소평가하지 말하는 거는 어쨌든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결과, 그게 바로 뭐다? 국익이다. 그래서 국익에 따라서 도덕이냐 비도덕이냐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주의가 도덕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 그럼 애초에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보편적 도덕 합의도 불가능해. 알겠죠? 그러니까 도덕이냐 비도덕적이냐는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야. 그런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뜰에서 얘들아 보자.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적 상태는 확정 조항을 말하는 거거든. 확정 조항을. 그래서 확정 조항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래. 그러면 확정 조항이라는 것 안에서 권리가 될 수 있다?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국제연맹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고 참된 평화도 실현될 수 있다. 이게서 이 문제가 일단은 디귿이지. 디귿. 그러니까 디귿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디귿 보기는 요거를 추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 당시에 풀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모든 권리가 잠정적일 뿐이래. 그러면 공화 정치 안에서 국민들의 권리라는 것도 확정 조항 이전까지는 잠정적일 뿐인 거고 그 연맹 아래에서 확정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에서 합법적 국제관계가 바로 평화연맹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합법적 국제관계가. 그러니까 평화연맹 안에서 공화제가 존속될 수 있고 공화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추론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디귿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아예 칸트 연구평론에 원전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영구평화론이라는 자체의 책에서는 칸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화정치가 평화연맹이 확산되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연맹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공화정치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를 좀 먼저 기억해 놓고 있잖아. 그 다음에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아닌데 그거랑 연결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번 적어봐봐 얘들아. 이게 칸트의 또 다른 원전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 시민사회의 건설은 좀 길긴 한데 일단 적어볼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류에 의해 가장 나중에 해결될 문제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하나 있어. 일단 시민사회 건설. 그러니까 시민사회 건설이 공화정이잖아. 그렇지? 공화제의 건설은 인류에 의해 가장 나중에 해결될 문제다. 이런 식의 표현 하나랑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게 더 직접적인 표현 같아. 이게 좀 직접적이야. 완전한 시민적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합법적 국제관계의
의존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종합적으로 만든 보기 같거든. 그래서 이거 해결 없이는 저 시민사회 해결될 수 없다. 이게 좀 저 디그선지의 직접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시민적 체제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공화 정치를 하는 거고, 그 공화 정치란 이 평화 연맹에 의존되는 거고, 평화 연맹 해결 없이 공화 정치도 해결될 수 없다. 알겠죠? 그리고 저 아까 공화 정치가 평화 연맹이 확산되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어진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디귿,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복이야. 일단 요 관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디귿 완전 처음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기억은 쉽죠. 맞죠?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되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도 워낙 많이 했어. 너희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 알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방문권 이런 것들은 지구 땅 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야. 모든 인류.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니을은 칸트 너무 맞지만 현실주의도 요 지문상에서는 맞는 말이죠, 맞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요 디귿선지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밑에 OX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1번. 애초에 주권적 권위를 지니는 국제기구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맞지? 그거 없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누구도 쓸 수 있니? 칸트도 쓸 수 있죠. 칸트도 주권적 권위를 지니는 국제기구를 주장하지 않잖아. 평화연맹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건 칸트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알죠? 아까 말했듯이 불가침 조약 체결될 수는 있어.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는 없지. 근데 내가 이걸 왜 넣었냐면 누구도 동의하니까. 칸트도. 맞지? 왜냐면 칸트도 평화 조약은 당장 하나의 전쟁 상태만 종식할 수 있잖아. 모든 전쟁 상태의 종식은 연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은 칸트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 자,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성장을 위한 채권 발행은 허용돼. 근데 분쟁과 관련된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돼. 알겠지? 분쟁과 관련된 채권 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갈등 쉽죠? 우리 간접적 폭력은 의도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의도되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간접적 폭력에 해당되는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은 의도되지 않더라도 직접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류의 박애주의 그런 것들에부터 기초된 건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권리의 문제인 거고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점유한다라는 점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칸트의 예비조항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맞죠? 서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허용되면 안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은. 그리고 이거는 올해 소환에 나와 있다. 갈등은 폭력이나 평화를 인간으로만 한정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모든 종류의 생물체로부터 판단이 파악이 돼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현실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맞지? 동맹 가능하잖아, 동맹. 그래서 협력 가능합니다.
됐죠? 예, 이런 내용들이었고 17번은 좀 쉬워. 근데 내가 이걸 넣은 이유가 저기 야스퍼스 맞지? 야스퍼스 알잖아. 기술의 활용이랑 기술 그 자체 구분하는 거 맞지? 근데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걸 꼭 기억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발전 논리를 갖는다. 이 표현 좀 생소하다고 느끼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연계 매년 수능 특강에 나오는 제시문의 첫 번째 표현이거든. 근데 이게 한 번도 보기로 안 내려왔어. 이게 야스퍼스 입장에서 맞는 말이야. 알겠죠?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스스로 발전 논리를 갖는다 표현. 그래서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줄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도 기술은 뭐가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정확하게는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 거고. 맞죠? 인간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욕구를 명백히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해. 왜냐면 이게 작년 수능이랑 연결되는 건데 야스퍼스에게서 기술의 선용과 악용이라는 식의 제시문이 있었거든. 작년 수능에. 기술과 선용 악용은 인간의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다 식의 표현 제시문이 있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다른 근원이 뭘 이야기하냐면 저기서 말하는 욕구. 알겠지? 인간의 욕구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이용되거나 악하게 이용되는 거는 기술 자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야스퍼스 입장에서 내가 1번도 사실 이거 꽤 제시문으로 많이 나왔거든. 이거. 그러니까 야스퍼스는 기본적으로 기술 그 자체와 기술의 활용을 엄연히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의 그 자체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거 맞는 거야. 기술 그 자체는. 알겠지? 근데 기술의 활용이 인간으로부터 독립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거지. 그리고 하이데거는 애초에 기술 그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뭐 되지 않다?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알겠죠? 하이데거는 기술 그 자체도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 뭐 2번이야 베이컨 같은 지상주의자가 쓰는 표현이잖아. 그리고 3번은 기술에 내재된 부도덕한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야스퍼스 입장에서. 기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알겠지? 그리고 기술이 가지는 독자적 목적 때문에 한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미 저번 주에 나와 있죠.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게 그거로부터 기술의 한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5번 기술의 본질이 선악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 알겠지? 기술의 본질,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 알겠지? 기술의 본질 그 자체, 알겠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되겠죠? 기술의 활용이 선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기술 그 자체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봐봐. 요 문제 다 했거든. 뭐 우리 알다시피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말의 뜻 뭔지 알잖아. 맞지? 순수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는 존재하지만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 기준은 없다. 일단 이거 알고 있죠? 맞죠? 제시문들은 아까 다 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우연성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다 했던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여기선 크게 불만한 게 없는데 얘들아 일단 1번에서 원초적인 합의는
모두의 복지 또는 모두의 이익 또는 모두의 처지 개선 다 돼. 알겠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고 모두의 복지를 위한 거고 모든 사람의 처지 개선을 위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어떤 사회야? 협력체, 호혜성 이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되고. 얘니 협력체, 호혜성. 그래서 작용하지 않는 거 틀렸고. 얘들아 알잖아. 정의로운 사회가 우연성이 작용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거지.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이미 애초에 천부적 재능의 우연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고자 하는 원칙이었고. 알겠죠?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거야. 정의로운 사회와 가상 공간을 구분하라는 거야. 가상 공간에서는 우연성을 뭐한다? 제거, 배제. 알겠지? 근데 그건 가상 공간이니까 가능한 거지. 현실 사회에서 우연성을 배제, 제거할 수 없잖아. 맞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가상 공간은 상호 무관심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들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협력. 알겠지? 무관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선진 거야, 이번은. 자, 아까 3번 이야기했어. 맞지?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대신에 뭔 아니라고 했니?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설립하는 게 아닌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은, 4번은요. 이게 좀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분배 결과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근거는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공정한 절차는 존재하니까. 그러면 절차가 곧 뭐다? 결과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 맞지?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는 정당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봐봐. 분배의 결과를 정의로운지 판단할 독립적 기준이 있다 없다.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순수 절차를 정의는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있어 없어? 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다고. 알겠지? 근데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근거는 있는 거야. 그게 공정한 절차야. 두 개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고요. 독립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거지. 알겠니? 그래서 3번은 요 제시문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변형복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올해 3월달인가 작년 3월달에 있었어. 무지의 베일 속 개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선이 곧 이익이거든 여기서. 알겠죠? 자신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존재임을 모르지 않는다. 알겠죠?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를 모르지 않아. 이건 작년 3월에 딱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나온 거야. 되겠죠? 그래서 롤스 이거 이 4번 보기도 좀 괜찮고 뒤에 한번 얘들아 롤스 분배적 정의 한번 10개 넣었던 거 한번 해볼래 얘들아? 자. 얘들아 어쨌든 롤스는 자유에 대한 제한은 더 큰 자유,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 즉 더 큰 자유를 위해서야. 전체 자유의 체계를 위해서는 뭐하다? 정당한 거야, 정당한 거. 알겠죠? 자유는 자유의 제한,
더 큰 자유와 더 광범위한 자유, 전체 자유의 체계.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선지가 나오냐면 전체적 자유의 체계를 아니 잘못했다. 1번 부당하다 틀린 말이고 알겠죠? 얘들아 그래 기억났어.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전체 사회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는 돼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지. 자유는 무조건 자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알겠지? 사회 전체 복지를 위해서 자유의 제한 안 돼. 항상 그렇게 나온 거야.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전체 사회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는 제한될 수 없다. 근데 자유의 제한은 전체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거고. 알겠죠? 자유를 위한 거야. 자유를 위한 거.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기능 같습니다. 알겠죠?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얘들아 봐봐. 분배의 결과가 정당해도 절차가 부당한 경우는 존재할 수 있는가? 결과가 정당하도 절차가 부당한 경우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불완전한 절차거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절차의 정의가 결과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 알겠지? 근데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 거야. 절차가.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기억하라고. 얘들아 순수 절차적 정의. 알겠지? 공정한 절차만으로도 정당하다. 그걸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불완전한 절차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스가 완전한 절차, 순수 절차, 불완전한 절차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거든. 근데 불완전한 절차가 딱 요 개념이에요. 얘들아 사유재산권 자유잖아. 맞지? 그리고 자유는 자유를 통해서만 제한되잖아. 내부적으로만 제한돼. 내부적으로만. 이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고. 알겠죠? 그래서 자유라는 1원칙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거야. 자유의 제한은 그 1원칙이라는 내부적으로만 제한되는 거야. 내부적으로만. 알겠죠? 자유의 제한은 1원칙이라는 자유라는 내부에 의해서만 제한돼. 이거 기억나죠? 얘들아 내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로 일단 봐. 물론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알겠지? 기본적 자유로 봐. 근데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 맞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이거 몇 번 같은 말이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로 인정되면 뭐 한다 했니? 누군가가 토지 막 독점해서 과도한 불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놀스가 봤을 때. 그리고 과도한 불평등은 자유의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거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 자유는 아니라고 봐. 이거는 얘들아 사유재산권이랑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 구분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자유로서 규정하면 토지 독점, 과도한 불평등,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부의 집중을 피하고자 하거든. 부의 집중을 피하고자 하니까 적어도 이건 아니다. 기본적 자유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의 1원칙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야. 사유재산권은 1원칙에 따라 보장돼. 그리고 1원칙에 따라 제한도 될 수 있고. 알겠지? 근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1원칙인 자유로서 안 본다고. 얘들아 정의의 원칙들 간의 서열 맞죠? 정의의 원칙들 간의 서열 사회의 기본 가치의 선호에 의해서 뭐 이거는 뭐 맞는 말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얘들아 이거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과 전적으로 무관하지 않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된 사회에서 재능의 발휘를 이야기하니까 임의적으로 당연히 박탈할 수가 없고요. 맞죠? 얘들아 그리고 내가 노직이 최소국가가 불정의한 소유물을 에 대한 재분배가 가능은 하거든. 그게 교정이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게 취득하거나 정당하지 않게 이전된 거에 대해서 국가가 교정으로서의 재분배가 가능한 거니까
알겠죠?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재분배해야지 국가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가능은 한데 알겠죠? 이것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만 해. 아까 이거 어떤 경우라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의 소득 재분배. 그래서 자본주의 복지국가도 분명히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맞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사후적인 재분배에 불과하고 가난한 사람의 최저 생계만 보장해 주는 거고 부의 격차를 뭐하게 한다? 방치시키는 거야. 방치. 알겠죠? 부의 격차를 방치하게 해버려. 자, 이제 놀스 뭐 다 했으니까 놀스랑 싱어 입장이죠. 맞죠? 제시문은 뭐 이제 볼 거 없고 지구적 의무지만 조건적이야. 맞죠? 싱어 세계 시민주의. 지구적 의무지만 조건적 의무다.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 얘들아, 놀스는 목적 절대 아니잖아, 맞지? 부의 수준 향상이 결과로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정치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 목적이 돼야 되잖아.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 대상국이야. 아까 물론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을 고통받는 사회만은 아니지만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만이고. 얘들아, 필연적이지 않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시거가 기본적으로 원조 주체의 경제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 맞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건 아니야. 근데 싱어는 오히려 원조 주체의 행복감이 저하되진 않아. 오히려 행복감은 향상된다고 해. 행복감은 향상돼. 이건 연계하면 나왔어. 알겠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가지는 행복감 향상될 수 있다고 봐. 향상된다고 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번 뭐 나왔냐? 원조 주체의 행복감 또한 원조의 뭐가 될 수 있다? 동기가 될 수 있어.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동기가 되기도 해. 알겠죠? 행복감도 원조의 동기가 돼. 그래서 개인의 행복감 때문에 원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뭐가 나왔어? 공리를 의도하지 않는 원조라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거야. 의도가 꼭 공리를 높이는 게 아니어야 돼. 개인의 행복감도 알겠죠? 원조의 정당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리주의는 동기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아까 그렇잖아. 놀스.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됐을 때, 자립적 정의 사회가 됐을 때는 중단해야 되고. 싱어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의 기본적 필요가 뭐 될 때? 충족이 된다면. 아까 했던 이야기. 알겠죠? 원조 대상국의 기본적 필요가, 그러니까 원조 주체 상황도 있겠지만 원조 대상국 상황은 그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사회를 원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원조해야 되니까 이거는 싱어 놀스 둘 다 가능한 거지. 맞죠? 놀스는 그 사회가 자립적 정의사회가 될 때, 자립적 정의사회가 됐을 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표현.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1번은 여성 정치 참여의 기회 확대가 원조 효과로도 간주될 수 있고요. 또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도 원조의 방법도 가능해. 싱어는 그냥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알겠죠? 놀스도, 그러니까 참여 확대가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놀스도 되고 싱어도 되고. 그래서 올해 3월인가에 여성 인권 향상 이런 것들도 원조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절대로 아니야. 인구 과잉이 기아의 원인이 아니라 싱어가 봤을 때 기아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무관심, 그리고 하나 더, 한 개 더, 인류의 공동 자원을 소수가 부당하게 착취해서야. 이 표현을 내가 왜 쓰냐면 이거 제시문에 있었어. 좀 예전에 교육청 제시문에 있거든. 이거 뒤에 내가 OX로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보기로 나왔던 거거든.
인구의 과잉 문제가 아니라 알겠지? 그 원인이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야. 인류의 무관심 또는 소수가 부당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이게 싱어의 표현이야. 자, 아까 장기 목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무법국가 또한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킬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원조가 아니지만. 이거 올해 소환이죠. 맞지? 가시적 형태의 기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면. 알겠죠? 인플루언서가 막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준다면. 얘들아, 자기 스스로가 그게 바로 뭐야? 질서 정연한 사회잖아. 그게 자립적 정의사회고. 알겠지? 이건 자립적 정의사회니까 그게. 6번. 그러니까 물론 싱어 입장에서 봐봐. 선진국의 절대 빈곤한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거든. 절대로 배제하면 안 돼. 근데 싱어가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과 유럽의 절대 빈곤이 있을 때 유럽의 절대 빈곤을 먼저 하는 것 자체도 이익평등의 위반이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우선해야 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알겠죠? 그래서 선진국의 절대 빈곤한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도 인류 전체 행복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된다고 봐. 집중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 알겠죠? 그다음에 놀스는 지구적 평등주의란 걸 반대하거든. 지구적 평등주의를 반대하고 지구적 평등주의는 자국민들에게 과세를 요구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그리고 그런 세금 부과를 통한 원조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알겠죠? 그래서 놀스 입장에서 과세를 통해서라고 하면 X야. 그래서 이거는 노직이랑도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사설 이런 데 풀면 과세는 강제노동과 같다. 이 표현은 그냥 노직 표현이고요. 그냥 이거는 강제노동과 같다. 싱어도 이게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알겠지?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거고. 자,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거 놀스 원전에 진짜 대놓고 있어. 놀스도 과도한 희생은 없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거 원래 싱어한테 맨날 나왔잖아. 싱어한테 맨날 물어봤는데 놀스 싱어 같이 물어보는 선지다 그러면 놀스도 동의해야 돼. 알겠죠? 놀스도 꼭 동의해야 돼. 원래 싱어한테만 나왔던 표현이야. 얘들아,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죠. 맞죠? 그건 간섭이니까. 간섭이나 강제가 되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할게. 11번은 다수의 정의감의 호소. 맞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놀스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은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은. 맞지? 근데 얘들아, 그것도 기억해야 돼. 올해 소환에 그런 말도 있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시문에서 뭐가 있냐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 평등한 자유 또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복종에 의해서 거부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인데 그 자체가 불복종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동시에 평등한 자유 또는 기회균등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약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경우라면 그 법이 동시에 뭐하다면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을 위반한다면 그때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라도 알겠죠? 법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경우에 대해서. 되겠죠? 그리고 싱어 워낙 재심 많이 나왔던 편이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거잖아. 기억.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행위 당연히 놀스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싱어도 마찬가지고 싱어도 합법적 민주적 사회에서의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놀스 싱어 둘 다 쓸 수 있는 원래 놀스한테만 나왔다가 싱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들아 놀스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은 체제 유지를 위한 거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지.
얘들아, 양심의 근거가 되면 절대 아니야. 맞지? 근데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야. 양심의 근거가 아닌 거야.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 놀스한테 맞는 말이고. 자, 제가 아까 공리주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 했죠. 결과가 중요해. 아무리 다수가 공리를 위해서 합의했더라도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싱어 입장에서 틀린 거지. 알겠죠? 공리를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틀린 거지. 자, 오른쪽에 OX 그냥 빨리 해버릴게 같이. 자, 싱어는 이거 가능하죠. 놀스는 절대 안 되지만 정의의 원칙을 변경하거나 정의에 대한 불복종은 싱어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정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정의에 대한 저항도 가능하고. 얘들아,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해야 되고. 맞죠? 그다음에 이거 기출이죠.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국가의 처벌이나 규제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심각하게 부정해야 하다면. 작년에 나왔던 기출이야. 아까 그랬죠? 민주사회라도 그 절차가 완전할 수 없다. 불완전한 절차.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시민불복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시민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와 알겠죠? 애초에 국제사회에서는 만민법이 적용된단 말이야.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잖아. 알겠죠? 놀스. 아까 이거 많이 나왔잖아. 정당한 불복종인데 그게 시민사회 화합을 저해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시민불복종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시민불복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권력을 남용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는 행위는 시민불복종이거든. 근데 모든 양심적 거부가 시민불복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양심적 거부 중에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것도 있으니까. 위법행위가 왔고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 거야. 처벌 감수가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처벌 감수하는 거니까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항의의 진지성을 드러내는 거고. 놀스. 강요의 형태로 이거 나타날 수 있다고 기억해야 되죠? 알겠지? 강제는 아니지만 소수자들이 정치 권력을 지닌 다수자에 대한 뭘 강요한다? 숙고를 강요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하잖아. 숙고를 강요하게 하는. 알겠죠? 숙고를 강요하게 하는 거고. 이거 아까 간접적 불복종이죠? 맞죠? 올해 소환의 표현이야. 간접적 불복종. 그 다음에 하버마스 그냥 넘어갈게.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니부어 오랜만에 나왔지만 니부어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올 건데 얘들아 1번에서 니부어는 당연히 강제력은 비합리적 수단이지만 그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 여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강제력 안에는 얘들아 폭력도 있다. 비폭력도 있지만 이거 다 기출이거든. 폭력도 가능은 해. 알겠죠? 니부어는 폭력 사용 가능은 해. 근데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예전에 교육청 기출에서 사회 정의에 기여한 폭력이 그 자체만으로 악이다 틀린 말이야.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다 틀린 말이야. 선의지의 통제 여부에 따르는 거야. 그래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비도덕적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폭력이든 강제력이든 그 자체만으로 악이란 틀린 말인 거야. 선의지의 통제 여부. 그리고 니부어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잖아. 이 집단이 과도한 이기심 발휘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 이기심을 맞서야지. 그래서 2번 X. 맞죠? 2번 X. 이기심은 이기심을 맞서야 돼요. 힘은 힘으로 맞서야 되고. 그래서 니부어는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야. 3번 조화될 필요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니부어는 도덕적 사회는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화된 강제력을 추구하는 거야. 알겠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최소한의 강제력. 있죠? 그리고 강제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맞지? 강제력은 정의를 위한 도구잖아, 도구. 알겠지? 강제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강제력은 정의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번부터 얘들아. 그러니까 니부어가 봤을 때 집단은 자기의 이기적 행위를 뭐 이렇게 위장하려는 경향성을 있다. 그냥 이건 별거 아니고요. 얘들아, 니부어는 개인은 이타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데 그 개인의 이타심이 집단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자기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뭐에 불과하다?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난다고 봐. 그래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니부어는요. 인간 사회에서 적어도 모든 집단은 예외 없이 이기적이야. 다른 집단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타심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은 적어도 없어. 인간 세계에서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도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 완전히.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3번. 개인과 같이 순수한 이타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집단은 다 이기적이야. 모든 집단은 이기적이야. 목적과 무관하게 정당화 될 수 없죠. 맞죠? 정의라는 목적에 무관하게 정당화 되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니부어는 애국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애국심은 얘들아, 개인의 도덕성을 고양시킬 수도 없어.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도 없어. 왜냐면 애국심도 자기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같다고 봐. 니부어는. 이거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개인의 이타심이 애국심을 거쳐서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돼버려. 합리적 판단 불가능하게 만들고. 예외 없이 다 이기적이야. 알겠죠? 애국심도 이기적으로 나타나. 이기심으로 나타나. 전환돼. 그래서 국가 이기주의는 애국심이라는 원천을 제거해야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집단 간의 세력 불균형이 그렇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고. 그래서 니버는 세력 균형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강제력은 비합리적 수단이 맞지만 제거하는 게 아니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강제력도 필수적이지만 선의지도 필수적인 거거든. 그래서 강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선의지만으로도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 우리가 사회 정의는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의 완전한 제거는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리버야. 리버고 일단 요 정도까지 했고 얘들아 뒤에 OX 한번 다시 꼭 해보시고 알겠죠? 뭐 다 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좀 헷갈려하는 주제들 위주로 한번 해봐봐. 내가 이거 답 체크한 파일은 내일 중으로 문자로 부모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문자로 보내드리고 네 일단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